네, 안녕하세요.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구름 8강 2편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2편에서는 1편에서 배운 기본기들을 가지고 더 다양한 응용 사례와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반디쌤이 설명드렸던 실루엣 기억나실까요? 검정 실루엣으로 연습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이 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채색해보는 것까지 여러 번 시도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응용 구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큰 구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조 구름이 필요해요. 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네, 바로 예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하늘을 칠해주시고요. 바닥과 큰 뭉게구름, 양옆으로 퍼지는 보조 구름들을 설정해봤어요. 대략 이런 형식만 갖추어도요, 얼추 구름 일러스트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메인의 뭉게구름의 구름 모양이 좋은지 실루엣만 먼저 보면서 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은 구름의 그림자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구름과 구름의 그림자 사이에 경계선을 풀어주면서 글로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계선은 분홍색 톤으로 경계선을 풀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더 많은 응용 구름들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렇다면 동양풍의 구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수묵담채화라고들 하죠. 첫 번째, 차분하고 연한 색상들로 구름을 칠합니다. 두 번째,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세 번째, 구름의 아래를 밝은색 그라데이션을 준다. 참 쉽죠? 다른 색상으로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맨 앞에 구름이 너무 시선을 빼앗죠. 이럴 때는 블러 처리를 강하게 해주면 오히려 뒤에 있는 구름이 포커싱 돼서 잘 보인다는 사실. 다음으로 이번엔 흐린 날씨의 동양풍 구름인데요. 다른 것과 비슷한데 이번엔 구름의 외곽에 포인트를 줘볼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외곽 라인 부분을 군데군데 빛을 주었어요. 이젠 특수한 상황의 구름을 그려볼게요. 바로 번개치는 날씨에 먹구름을 그려볼 건데요. 앞구름과 뒷구름 사이에 번개가 친다는 설정을 가지고 그려볼 거예요. 우선 강한 번개로 인해 생기는 빛을 앞구름과 뒷구름 사이에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 구름 사이에 번개를 추구하면 끝! 여기서 중요한 건 뒷구름을 밝게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앞구름은 역광으로 인해 더 어둡게 해주면 더 좋겠죠? 번개치는 구름도 마스터했으니 더 다양한 상황들을 응용해보러 가볼까요? 하늘과 구름을 칠해줬고요. 태양빛으로 인해 구름의 외곽에만 포인트로 빛이 닿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얇은 선으로 외곽을 따주는 것만으로도 이 약간의 표현만으로도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기본기에서 배웠죠? 네, 뒷구름의 아랫부분을 밝은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에서 위로 풀어줬고 맨 뒤 구름 외곽선에 빛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은 맨 앞 구름의 외곽에 빛을 줘봤어요. 이렇게 또 다른 구름 일러스트 완성! 정말 간편하고 쉽죠? 구름의 빛 표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중급반, 반디즈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구름, 뒷구름 나누시고요. 이번엔 뒷구름의 그라데이션을 어둡게 처리했어요. 빛이 생길 부분을 미리 생각해보기. 반디쌤은 팝콘, 파마머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릴 때 쉬워지더라고요. 빨강색 가이드색을 밝은색 톤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으로 외곽 글로우로 퍼지게 추가시켜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단숨에 그림이 완성이 됐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살짝의 약간 이 하이라이트, 이 빛 부분에 노가다가 있긴 했지만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이젠 저 절벽 구조물로 횡한 부분을 구름으로 채워볼 건데요. 구름은 떠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정말 다채로워집니다. 뒷구름을 추가해봤고 감싸는 앞구름을 넣어봤어요. 감싸는 형식의 원형 구름으로 그려봤을 뿐인데 그림이 확 살죠. 이렇듯 구름의 활용도는 생과계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한마디로 머비원, MSG 같은 감초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구름이랑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산이나 절벽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거나
천공섬 아래에 구름이 깔려 있거나 감싸주거나 신전이 그 구름 위에 있다거나 구름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또다시 응용 수업 들어갈 텐데요. 특수한 상황의 구름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빛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그려볼까요? 우선 길게 늘어선 구름들을 길쭉하게 그려주시고요. 사이사이 대각선 빛을 추가. 이때 방향을 한쪽으로 설정해서 빗무리를 만들어줄 것. 주변 글로우를 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표현해볼까요? 역광일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하늘과 구름과 바닥을 칠해줍니다. 두 번째로 구름의 외곽선을 따주시고요. 세 번째로 외곽선에 글로우, 빛 번짐을 넣어줍니다. 이때 퍼지는 건 구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방사형 대각선으로 퍼지는 빛을 추가시켜주시면 됩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으니까 아주 크게 빛 퍼짐이 있게 표현해주면 역광 구름도 완성! 엄청 가성비 있게 잘 완성이 됐죠? 그럼 색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구름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옅은 색으로 부드러운 색상으로 표현해 새벽 하늘을 완성! 낮 12시로 진하지 않은 그림자 색상으로 화사한 맑은 구름을 완성! 유독 달빛이 강해 구름이 밝게 보이는 밤구름도 완성! 비 온 후에 흐린 날 날씨가 점차 개며 보이는 구름, 흐린 노을구름도 완성!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은 똑같지만 색깔만 바꿔서 분위기를 확확 다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 그림을 더 멋지게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반디즈분들? 바로 큰 구름뿐만 아니라 잘게 쪼개지거나 길게 늘어선 구름들을 넣어서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짜잔! 어떤가요? 밋밋한 구름 그림을 더 가득 메워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비행기가 지나간 비행운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렇듯 라인에 맞춰서 그림자를 넣고 장구름 넣고 이제 낮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여러분 분위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8강 1편 기본기에서도 나왔었죠? 재복습 해볼까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들을 배치해봤잖아요. 이 구름들을 색칠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높이도 넓이도 다양한 스타일의 구름들을 배치해봤어요. 구름을 겹쳐서 그린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시간대는 노을 시간대예요. 아래는 명로한 색들을 사용해서 구름을 칠해볼 거예요. 색 쓰기 어려운 반디즈분들은 따라 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름의 실루엣은 동일하게 쓰되 색상만 바꿔봤어요. 보색 대비 노랑, 파랑을 강하게 대비시켜 그려본 구름이에요. 다음 구름은 좀 더 차분한 색상으로 해가 뜨는 아침 새벽 6시를 생각하며 칠해봤어요. 반디쌤은 실루엣이나 레이아웃은 그대로 둔 채 한 가지 그림에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그림을 공부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빨리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어서 즐겨하는 공부법이에요. 색만 바꿔보는 거죠. 다음은 오후 7시 노을이 지면서 해질녘을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색의 구름들을 색칠해볼 수 있겠죠? 가성비가 좋은 공부법이에요. 구름과 아래에는 바다를 그려봤어요. 구름 아래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해볼 텐데 짜잔! 이렇게 위에 떠있는 구름 아래에 그림자를 추가했어요. 여기에 바다의 잔물결을 표현하면 간단 완성입니다. 구름의 그림자라니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걸 또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바로 잔디밭입니다. 잔디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고 건너편에 큰 뭉게구름만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구름의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짜잔! 구름 그림자를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꿀팁! 바로 구름을 그리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 구름이 있구나. 일러스트를 그릴 때 유용해요. 하나의 주제인 구름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고 활용할 것들도 정말 많죠. 또 다른 역할들이 뭐가 있을지 마저 공부하러 가보시죠. 빨료빨료미! 집중선에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평이하게 느껴지지 않게 곡선의 형태로 투시가 들어간 구름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의 중앙이 집중될 수 있게 방향을 넣어주는 걸 뜻합니다. 이걸 응용해보자면 밤하늘에 뭉게구름의 외곽선만 빛을 받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름의 양감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화살표로 알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큰 뭉게구름을 감싼 이 가느다란 길쭉한 구름이 중앙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겸사겸사 투시와 레이아웃까지 공부하게 되네요. 네, 과투시도 배워보고 방향도 배워보고 이젠 원형으로 감싸며 도는 구름에 대해서 배워보시죠. 밤하늘의 별을 채워볼게요. 그 다음으로 큰 구름을 외곽으로, 작지만 긴 구름들을 안쪽으로 배치해봤어요. 여기서 1, 2, 3으로 구역을 나눠봤어요. 이 구름들을 겹겹이 쌓아서 높이감과 깊이감을 줄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방향, 흐름 잃지 말기, 강강수월래 같은 거죠. 한 방향으로 도는 거요.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도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다음 중급자나 상급자가 되면 중요해지는데요. 안정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몹시 중요해집니다. 중앙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 위에 원형 구름이 시선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걸 도와주고 양옆에 구름이 막아줌으로써 시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 훨씬 한층 더 이해도가 높아졌죠. 반디즈 분들도 구름을 활용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세요. 다음으로 이제 어두워진 밤, 하늘을 그리는 방법 스피디하게 전수해 볼게요. 우선 밤하늘을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반디즈 분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에 하늘을 봐보세요. 밤이 되어도요, 선명하게 구름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꼭 날씨 좋은 날 하늘의 구름을 관찰해 보시길. 마지막으로 별 추가하면 짜잔! 아름다운 밤하늘 완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색을 사용한 구름 표현 예시, 두 번째로 또 갑니다. 역시 하늘을 칠해주고요. 노란색 구름을 칠해줍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보색 대비로 보라톤을 그림자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색이 뭐죠, 반디쌤? 컬러 공부도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컬러 이론 수업도 있으니까 이제 반디쌤이 카드로 박아두겠습니다. 나중에 꼭 공부해 보시기를. 네, 이거 공부하신 반디즈 분들은 바로 다시 투입. 앞에 있는 길쭉한 그림자진 구름도 보라색 톤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보색 대비를 사용한 구름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복습 겸 보라색 하늘로 빛이 없는 밤하늘과 구름을 그려봤어요. 하지만 맨 앞에 짙은 보라색 구름들로 난색 계열의 구름을 추가시켜 봤는데요. 역시 보색 대비라 그런지 색이 확 살면서 시선 집중이 되죠. 그림의 마무리로는 구름의 외곽 글로우를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딱딱하지 않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의 다양한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미지처럼 들판의 꽃동산, 그 뒤로 펼쳐진 구름을 일러스트로 그려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이미지처럼 구름 사이로 보이는 비행운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비행운이란 비행기 엔진에서 배출된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생기는 인공 구름을 뜻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 꼬리를 따라 길게 늘어선 구름 같은 게 바로 비행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처럼 뭉게구름뿐만이 아니라 길쭉한 구름만으로도 구성해서 하늘을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분위기에 따라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이젠 하이앵글로 하늘에서 바라본 구름을 그려볼까요? 하이앵글이란 카메라가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이때 우린 구름의 밑면이 아닌 윗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구름 그림자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의 그림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로 비행기를 그려주지 않아도 비행기가 위에 있겠거니 유추가 가능해지죠. 이런 그림들은 상상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식의 그림이에요. 네, 이번 8강 구름 강의 여기까지. 오늘 강의도 정말 길었죠.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 바로 숙제 드려야겠죠? 초급 비기너 분들은 뭉게구름, 길쭉한 구름들을 그려볼 거고요. 중급자분들은 날씨 플러스 시간별 구름, 이제 다양한 구름들을 그려보는 걸 숙제로 드릴 거예요. 다양한 예시들을 유튜브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그리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로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